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미국은 오늘 밤 부활절로 휴장합니다. 3월 말 정리 잘하고 4월 전략을 좀 짜봐야겠는데요. 이분 모시고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이베스트 투자증권 퀀트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1분기 말입니다. 1분기 말이고 전체적인 이제 분기 말 그리고 4월을 대비하는 전략을 짜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저녁에 미국 장은 이제 휴장이라서 미국 장에서의 움직임은 크게 이제 변화는 체크 못 하겠지만 PCE 지표가 나오거든요. 매크로 지표 중에는 최근에 봐야 되는 지표 중에 지난주에 FOMC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챙겨보고 전략을 좀 짜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PC 물가 지표가 오늘 밤에 음. 발표가 되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3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높다 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스탠스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른 주가의 영향력이 이전만큼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든지 아니면 라파엘 보스텍 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3월 FOMC 이후에 3번의 금리 인하 기대라는 부분을 조금은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C 물가 지표가 이전만큼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가라든지 금융자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 그렇진 않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역시 중요한 지표가 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표 컨센서스 살펴보면은 2월 PC 같은 경우에 2.4% YY, 그리고 0.4% MOM,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는 2.8% YY, 0.3% MOM으로 컨센서스가 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YY를 통해서 추세를 살펴보면은 모두 다 좀 완화되고 있는 그림으로 나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코어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번에 과연 컨센서스를 하회하거나 아니면 좀 비슷한 수준으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좀 둔화되는 게 확인이 되는지 좀 체크가 당연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 항목으로 살펴보면은 최근에 물가에서 좀 우려 요인으로 꼽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유가를 포함해서 뭐 곡물가라든지 이러한 원자재 가격들이 공급단의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 서비스 부문이 아직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가 전반적인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물가가 뭐 약간 스티키하다 이런 평가가 있긴 하지만 연준은 이제 밸런스잖아요. 전 세계 거의 유일하게 물가와 고용을 같이 보는 상황에서 최근에 FOMC에서는 이제 밸런스, 즉 고용도 보겠다. 그래서 네. 과잉 긴축을 좀 견제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주다 보니까 시장이 좀 좋게 나와 있는데, 이런 밸런스 상황, 이 높은 금리에서도 시장이 물론 이제 더 추가 긴축은 안 한다라는 그런 안도도 있지만 시장이 좀 잘 올라서고, 최근에 S&P를 보시면 연초 이후에 미국채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왔어요. 이 말은 그 비용보다 더 높은 성장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월 달에 중요한 게 또 실적 시즌인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다. M7이라고 하는 최근에 빅테크들이 이익을 주도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간밤에도 보시면 최근에 러셀 2000이 맞습니다. 네. 시장 내에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소형주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말은 M7이 아니라 전체적인 다른 기업들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4월의 우려보다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적을 매일 체크하시잖아요. 일단 미국 어닝 시즌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좀 말씀을 드릴 때 저는 항상 제일 고민되는 게 종목 확산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경향, 거기에 더불어서 턴어라운드 기대까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3월 FOMC 때문에 긴축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는 좀 덜어놓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결국 주가가 올라선다,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종목이 좀 넓혀지면서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종목 확산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저는 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실적 시즌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저는 충분히 확산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7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AI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최근의 추세가 AI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AI 투자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느냐라고 바라봤을 때 기업들이 이를 통해서 무언가 효율성을 개선을 한다든지 비용 축소 같은 부분들이 되겠죠. 아니면은 고객에게 다른 경쟁사 대비 어필할 수 있는 경쟁 무기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AI를 도입을 해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비롯한 쪽의 수요는 여전히 좀 강건할 것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너무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러한 온기가 약간 새어나온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로까지 좀 새어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적단 살펴보면은 M7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 다른 업종들 M7을 제외한 S&P 500 전체 합산 기업들의 실적을 바라보더라도 1분기 같은 경우는 약간 둔화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턴어라운드 기조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말씀하셨던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것들 실적 컨센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러셀 2000과 같은 S&P 1000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 인덱스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은 1분기가 조금은 둔화되는 실적 흐름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2분기의 실적이 가파르게 좀 회복될 것이고 3분기, 4분기까지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1분기, 매 분기 같은 경우는 미국이 실적을 발표할 때 컨센보다 좋은 실적들을 잘 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1분기에 다소 부진한 실적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부분보다는 이미 지나간 일로 치부되고 2분기 이후의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좀 오르지 못했던 대표적으로 중소형주 같은 것들이 강해지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변동금리를 가지고 있는 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하락할 것에 대한 가정이 2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에는 어느 정도 좀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실적 뿐만 아니라 이 금리의 경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같이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M7 위주로만 시장이 올랐고 M7의 이익만 좋다라는 시각이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M7을 제외한 S&P 500의 이익도 돌아서고 있고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게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 포인트다. 근데 그 우리나라로 이제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 반도체가 좋고 반도체 제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미국하고 동일하게 반도체가 최근에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상향 조정이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저희들이 체크는 하고 있는데 뭐 반도체 얘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실적 변화도 최근에 얼마나 이제 개선되고 있는지 내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좀 반도체 제외하면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좀 있으면 4월에 어떤 포인트지 않습니까? 네. 현재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음. 그리고 유틸리티도 따라서 좀 계단식으로 컨센서스가 상향해 나가면서 전반적인 실적 컨센서스는 완만하게나마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PBR로 보면은 100까지 올라선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1분기 실적 시즌에서의 기대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주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보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오히려 높은 밸류
밸류 레벨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내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도 전반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업종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실적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와 유틸리티 이외에도 기계라든지 아니면 IT 가전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업종들이 컨센서스가 소폭이나마 좀 상향되는 그림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 이제 종목 확산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바텀 데이터에서 종목별 데이터에서 살펴봤을 때 좀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화장품 같은 업종, 내지는 조금은 기대감을 낮춰놨던 IT 가전, 2차 전지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업종들이 그래도 한 단계 컨센이 올라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이게 걱정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게 앞으로의 개선에 대한 실마리로서 만약에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본격적인 종목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실적 시즌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2분기 이후에 대한 수요 환경에 대해서, 영업 환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포인트가 있는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바라봤을 때 뭐 언뜻 얘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PBR 밸류, 밸류에이션 레벨 자체가 좀 올라선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에 좀 주목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턴어라운드 얘기도 언뜻 드렸는데, 이에 가장 좀 잘 부합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조선주를 저희가 좀 최근에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조선주 역시도 이에 좀 부합하는 모습입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선 가격도, 성과도 좀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배경에는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운임이 좀 올라서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 있고, 더불어서 LNG를 비롯한 이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가 좀 올라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기대가 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조선을 얘기해 주셔서 아까 제가 마켓뷰에서는 조선 1분기 실적은 하향 조정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1분기까지는 안 좋지만 2분기부터 돌아설 수 그쵸, 있다. 맞습니다. 1분기에 이제 저가 수주됐던 부분들이 좀 희석되면서 나아질 수 있는 마진 개선에 좀 소위 말해서 기대해 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종목 아까 이제 기관 얘기도 해주셨고 이랬는데, 외국인 얘기까지 넘어가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리는 1등 공신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어제 삼성전자 8만 전자로 올려놓은 것도 외국인이었고, 2,700, 특히 2,750 가까이 왔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이래도 안 빠져 이런 식으로 인버스도 사고 이러는데, 최근에는 잘 버티고 있거든요. 4월에도 수급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종목별 확산이 나타날지, 아니면 시장 전체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우리 예상보다 더 높은 레벨의 지수를 바라볼 수도 있는데, 수급에 대한 분석이 사실 펀더멘탈 분석이긴 하거든요. 수급은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기관 그렇죠. 예, 수급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최근에 좀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고, 연초 이후로 바라보면은 네.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도 저희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4월 같은 경우는 총선 이슈가 있습니다. 뭐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다시피 부동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나마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좀 원달러도 좀 올라서는 부분, 물론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주가가 빠질 만큼 순매도를 쏟아내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라는 부분이 비차익 현물 순매수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바스켓으로 현물을 순매수하는 그런 그림들은 사실 이 투자에 대한 타임 호라이즌이, 투자 시계열이
조금은 길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매물을 급격하게 쏟아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급을 좀 주도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기관 수급이지 않을까. 그 말은 결국 종목별로의 순환매라든지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것들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종목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수급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 수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때 순매수가 유입이 되는 경향이 있고 올라갈 때 순매도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와는 약간의 역행하는 그림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더불어서 종목이나 업종 단으로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주도주가 출현을 할 때 그러한 종목들이 좀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 수급이 무언가 뚜렷한 방향성을 만들어낼 만한 환경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4월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자체가 뭐 훅 빠진다거나 아니면 또 상방으로의 리스크가 확 있다라기보다는 2,700을 내외한 약간의 어떤 박스피. 왜냐면 실적 시즌도 있고 총선 네, 결과도 봐야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챙겨봐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기관 수급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이 지금 최근에 자금이 들어오진 못하고 맞습니다. 돈을 뺏기지 않으려고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빈지 찾기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빈지 찾기를 하면서 그동안 못 올랐는데 실적 시즌에 좀 좋아질 거를 미리 사놓고 이제 실적 나오면 파는 세론의 주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4월의 실적 시즌에는 이 기관들이 무엇을 살지 이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실적이 나왔을 때 새로운 리스크를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업종을 우리가 4월에 챙겨봐야 될까요? 4월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업종은 앞에서 이제 얘기를 드렸던 실적에 대한 얘기들 당연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네. 스케줄상으로 뭔가 이벤트가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 여행주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리고 4월 초에 있을 미국 암 연구 학회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해서는 물론 최근에 전체 들어오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었지만 4월 4일에서 6일까지가 중국의 청명절 휴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의 방한, 여행 수요가 조금은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관련 종목들이 조금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이러한 전자 실적 발표에서 컨센을 상회하냐 하회하냐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밑단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인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암연구학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벤트에서 이제 어떤 좀 발표가 나오느냐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만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떤 종목들이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냐가 결정되고 이 암연구학회가 있기 이전에 주가가 먼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조금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과 암학회 그리고 의외인 여행주 이렇게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다운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